오늘 그 알자는 아주 반가운 얼굴이죠. 법의학자 이성호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알자는 우리 4년 만에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 알저는 오랜만이죠? 아주 오랜만입니다. 네. 예. 그래도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그냥 똑같죠. 뭐 매주 월요일, 금요일 날 부검을 하고요. 또 학교 수업도 하고,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뭐 책도 짬짬이 쓰고,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먼저 좀 궁금한 게 네. 가장 최근에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해서 인터뷰하셨던 그 편이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이었어요. 그 예고편 보셨어요? 못 봤는데요. 예고편에서 교수님 멘트가 나왔는데 네. 뭐였냐면 이거 방송하기 어렵겠다. 그렇죠? 이게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 방송하기 어렵겠다, 그쵸? 근데 본방에 그게 안 나왔어요. 네. 그 사람들이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 뭐길래 이 말씀하신 거냐? 아마 PD님도 고민하셨겠죠. 그래서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될 거나 그런데 아마 사실 그 사건이 좀 되게 굉장히 잔혹하고 좀 끔찍하다고 할까요? 그래서 일부분은 나갔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부 다 공개하기 좀 어려운. 근데 이제 부검 감정서 보시고도 이거는 방송 나가면 안 되겠다. 네, 부검감정선과 사진 그리고 제가 이제 그래서 검찰의 자문위원이니까 대검찰청 그러니까 모든 사건 정황과 현장 사진 이런 걸 보게 되면 사실상 일반 사람들이 보면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그런 사건이 어디 있겠냐면 특히나 뭐 이번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였죠. 근데 방송에 나오지 않은 되게 끔찍한 어떤 부분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촬영 다 했지만 뭐 편집 과정에서 어떤 이유로 뭐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인터뷰하시고 나서 이게 못 나가서 좀 아쉬웠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까요? 몇 건이 기억나는데 대표적인 건 아마 김성재 씨 사망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우리 배정훈 PD님인가요? 네. 네, 그래서 뭐 굉장히 열심히 했고 사실은 또 저도 이제 리뷰를 하면서 굉장히 여러 측면을 고려했는데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꼭 한쪽 측면만 얘기하려는 건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도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냈고 또 재판 기록에서도 그게 다양한 측면을 얘기해서 사실은 그런 판결이 나온 거거든요. 안 알려진 사실도 시청자들이 분명히 알 권리가 있는데 그런 면이 조금 그 법원의 처분으로 못 나오게 된 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그 김성재 사망 사건의 그 부검 과정서를 분석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좀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디테일한 건 아니더라도. 일단은 사용된 약물이 이제 동물에게 쓰이는 거고 그게 이제 구입한 사람이 특정인이 있었잖아요. 또 굉장히 여러 번의 주사침 자국이 있었고 그럼 그 주사침 자국이 누가 났느냐가 쟁점인데 사망 후에 또 시반이 양측성 시반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번 돌아가신 분을 자세를 옮긴 건데 누가 했느냐 또 사망 원인은 무엇인가 뭐 이것부터 시작해서 또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해드렸거든요. 근데 안 나와서 저도 잊어먹었어요. 이제 많이 지나서. 근데 어쨌든 그게 취재 녹화까지 다 하고 더빙 다 한 완본이 있기 때문에 저도 보고 싶어요. 최종본을.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한테는 없고요. 저기 USB 하나 있을 겁니다. 네. 어딘가. 뭐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네, 그렇죠. 세상에 공개된 날이 오겠죠. 교수님의 부검 소견으로 해결된 사건이 꽤 많잖아요. 근데 그만큼 또 교수님한테 원한을 품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최근에 고소를 당했어요. 이제 고소요? 이제 고소를 당한 적은 몇 번 있죠. 몇 번 있는데 이제 근데 이번 사건은 혹시 그 강남 납치 사건 알고 계세요? 네, 차량으로 네, 납치했던 네. 사건? 그 사용된 약물이 케타민이라는 약물이 사용돼 갖고 그 약물과 관련된 사망 원인이 사실은 쟁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살인의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래서 그거를 딱 전부 다 분석을 하고 이제 증언을 갔었어요. 이제 법정 증언으로 제가 이제 케타민은 어떤 용량을 썼는데 그 사람들이 그게 사망할 수 있다라고 이제 진술을 했고 거기에 이제 법정에서 받아들여져 갖고 강도살인죄가 선고가 됐는데 근데 이제 고소는 왜 당했냐? 네이버 지식백과를 보니까 그 정도는 안 죽는다고 돼 있더라. 허위 진술을 했다. 그래서 꽤 큰 우리나라 10위 안에 드는 법무법인을 써서 고소장이 임하네요. 이제 오랜만에 이제 경찰 조사를 성실히 임하고 이제 이 직업이 그런 면에서는 미움도 살 수 있고 또 미움이라기보다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제 증언이 아니라 본인들의 잘못으로 감옥에 간 건데 마치 제 증언 때문에 간 것처럼 해갖고
아니 근데 그러면 그래서 케타민에 대한 거는 네. 교수님 말이 맞는 거예요? 네이버 지식백과 맞는 거예요? 뭐 아직도 의심하시나요? 근데 이제 법의학자라 소개하면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네. 뭐 아무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검이 뭐냐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저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 그 알절 찾아보니까 이 질문이 없더라고요. 그 알절의 최대 라이벌인 유퀴즈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살인 사건 이런 걸 기억할 거라 생각하는데 네. 사실상 제가 많이 떠오르는 그리고 많이 기억하는 거는 고단한 삶을 살았던 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이 세상에는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정말로 한 번도 기회를 갖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신 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의정부의 대봉 아파트라고 화재가 나서 전체가 전수되면서 그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는데 그때 아이 제 기억으로는 4살인가의 아이를 끌어안고 있다가 화마가 덮쳤고 바로 돌아가신 건 아니고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인생이 보육원에서 자라셨고 2번이나 입양 후 파양을 겪으신 분이고 안타깝게 또 아이를 홀로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열심히 사셨던 분이 아이를 위해서 근데 또 아이를 홀로 놔두고 떠날 때 그분의 부검을 하는데 그분의 눈가에 눈물이 말라붙은 자국이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이분이 떠날 때 자신의 운명처럼 또다시 홀로 남긴 왜냐면 일가 친척이 아무도 없잖아요. 너무 안타깝고 또 아이는 멀쩡했어요. 아니 살았네요. 안고 아이를 지켰으니까 끝까지. 야 그런 부검을 하면 너무 되게 가슴이 먹먹할 것 같아요. 행복하게 모두 살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삶 제가 항상 늘 느끼고 그런 걸 마주다 보다 보니까 뭐가 가장 기억에 남냐 물어보시면 사실은 다 기억에 남아요. 어떤 하나하나의 사연도. 근데 아까 말씀드린 한 번도 기회를 못 가진 분들의 삶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제 뭐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누구보다 힘을 쓰시는 분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좀 부검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실제로 했던 부검인데 이 여성분이 혼자 살면서 열심히 사셨고 또 직장도 탄탄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뭐 정말 생활력이 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남자를 만났는데 좀 좋은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좀 불안정한 남자였는데 근데 어느 날 의식 상태가 불명이어갖고 일주일간 혼수 상태에 있다가 사망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분의 모든 재산이 사망 직전에 남자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 황당하고 또 보험도 많이 들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정황상으로는 그렇잖아요. 형사님 정말 전화 많이 하셨어요. 혹시 뭐 없냐. 근데 저도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병원에서 일주일 넘게 있었거든요.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모든 물적, 독성학적 증거가 모두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이 젊은 여성이 도대체 왜 사망했는지를 아무도 모르게 된 거예요. 근데 경찰은 미친 듯이 찾고 싶고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검사를.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다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분은 부검했음에도 사인이 불명이고 그 이후에는 제가 팔로우를 못했는데 아마 기소를 못했겠죠. 할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심증밖에 없는 심증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제 실패담? 뭐 제 실패담이죠. 제가 못 찾았으니까. 또 형사님도 아마 가슴속에 늘 남아 있으실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계시면. 그때 그게 뭐였냐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다 심증 간다고 부검 속에 쓸 수 없잖아요. 막 없는 거를. 그건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그 교수님은 누구보다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교수님을 뭔가 표현하는 문장들이 있잖아요. 매일 죽음을 마주하는 사람, 죽어야 만날 수 있는 사람. 뭐 죽음과 정말 가까이 계신데 근데 이제 죽음은 뭐 불가피한 과정이긴 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또 피하고 싶어 하기도 하잖아요. 교수님은 이 불로불사, 뭐 영생 이런 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생, 불로불사, 인간의 탐구는 무한해서 잠깐만 요약해드리면 요즘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것들 2019년에 이제 미국의 예일 대학에서 돼지를 갖고 목을 쳐갖고 이 돼지뇌를 꺼내서 이거를 혈관을 이어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했더니 회복이 됐어요. 뭐가? 세포의 기능과 블러드 서큘레이션, 뇌 순환이 일부 회복이 됐어요. 머리만 있는데 머리만 있는 게 아니라 뇌만 있는 거야. 아 뇌만. 뇌만 꺼내갖고 그러면 나는 죽었지만 죽지 않고 계속 뭔가 이렇게 뇌가 살아가는 거네 계속 뭔가? 그렇죠. 그런데 이거 뇌는 끝이 있잖아요. 네. 치매라는 것도 있고. 네. 아마 그런 팁 보셨어요? 뭐 이렇게 어류에다가 양서류, 네. 그러다가 파충류, 포유류 되다가 맨 마지막에 기계인간이 되는 거 보셨어요? 인류의 발달 과정의 끝에 로봇으로 가는 거.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불로불사, 호모사피엔스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존재. 에반게리온 좋아하세요? 알죠, 누군지 알죠. 네, 사도 아세요? 사도?
사도 모르세요? 사도세자? 네? 사도세자? 아니 근데 이건 잘라주세요. 교수님은 사후세계가 있다 생각하세요? 있었으면 좋겠다고 강력히 희망합니다. 하나님이 꼭 계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너무나 고생하고 인생에서 힘들었던 분들이 많은데 신이 계셔서 그들에게 힘들었던 걸 다독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마음속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머릿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근데 뭐 그거야 사실은 저희 영역은 아니고 또 믿음의 영역이고 그렇죠. 다른 영역일 테니까요. 그죠. 뭔가 사후세계가 없고 이게 죽음이 끝이라 그러면 조금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가 사전에 이제 그 아리분들 질문을 와서 봤잖아요. 지금 요 얘기를 듣고 넘어가면 좋을 질문이 있어가지고 미리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잘 지내다가도 자려고 누웠을 때 언젠가 내가 죽어서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진다. 그런 사실 자체가 되게 무서울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죽음에 대해서 좀 편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죽음을 이제 어떻게 바라보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는 이 무한한 우주에서 또 하나의 원자로 분해되고 다시 순환하거든요. 오히려 불교적 순환관으로 치환해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환 과정에서 단순히 무섭다, 끝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실리적으로도 아무 득될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을 직면해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불안하다, 무섭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고요. 한번 직접적으로 직면해 보는 거, 진짜로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타인의 죽음, 소중한 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가 좀 어려워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소중한 이와 잘 이별하고 떠나보내는 방법은 뭘까요? 사실은 잊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잊지 못합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보다는 내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걸 분명히 원하실 거다. 충분히 슬퍼하고 그리고 이 슬픔을 굳이 그거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다만 일상에 있어서 켜켜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잊기가 어려워요. 맞습니다. 저는 이제 주변인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제 교수님이 새로 쓰신 이 책을 읽고서 네. 조금 더 죽음에 대해서 편하게. 야, 너무 광고 같은데. 교수님이 나는 매주 시체를 보러 간다. 그 뭐 대한민국을 거의 막 히트작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 이후 6년 만에 나온 신작이거든요. 네네. 네, 어떤 책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질문하신 분들처럼 자신의 죽음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또 어떤 삶에 의욕을 잃으신 분들 제가 사실은 우리 도준현 PD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냈었어요. 2년 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상실의 과정, 애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직면하고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조금 더 삶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왜냐면 누구나 상실과 애도는 반드시 겪습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한번 제가 가르쳐드리고 싶기도 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싶기도 해서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한 얘기는 사실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아유 뭐 왜 굳이 그런 얘기해? 뭐 딴 얘기해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이제 책에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식사하면서 좀 해야 된다. 이런 문장이 있었거든요. 다들 죽음 그러면 불길하죠. 네. 회피하고 싶고. 근데 이제 나의 죽음을 생각할 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서 남을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전할 게 무엇인가? 그리고 내 마지막은 어떻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돌이킬 수 없는 단계에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누가 결정하냐면 딸이 결정하거나 아들이 결정해요. 아니면 배우자가. 우리가 마지막일 때 내 마지막을 결정할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빠 이거 멈춰주세요 할 딸이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내 딸이 힘들고 내 아들이 그걸 너무 고민하는 건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내 사랑하는 사람과 날이 좋은 날, 날이 눈부시게 좋은 날 식사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번쯤 하는 거가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으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책 제목이 유언노트라는 게 참 와닿는 게 교수님은 책에서 놀랐던 게 매년 유언을 쓰신다고. 네.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나는 이문세 노래와 쇼핑의 피아노 곡을 좋아하고 매일 아침 아메리카노 한 잔을 즐기는데 이 행동을 안 하면은 네. 인지에 뭐 장애가 있는 거니까 시설을 시키는 대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디테일해서 써놨더라고요. 네. 부끄럽지만 제 걸 쓴 게 한 번쯤 참고하시라고 했고요. 어떤 걸 사랑했고 어떤 걸 좋아하고 네. 방금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신 분이 많으세요. 제가 또 워크북이라고 그래서 한 번에 조금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연습이 필요해서 하루 매일 30일간 쓰는 그런 것들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써보시면 마음이 되게 달라져요. 드디어 그아리 Q&A 시간입니다. 네. 그중에 저희가 고루 골라서 들어보겠습니다. 시취도 사망 방법에 따라 다른지 궁금합니다. 사망 방법, 사망 장소, 오차경 상태 여부에 따른 시취의 차이가 궁금하다고 하네요. 시추가 보통 이제 황화, 수소, 암모니아 이런 냄새인데 거의 비슷하지만 어떤 환경이냐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 암모니아 냄새가 대부분이겠지만 화합물이 많은 데라면 조금 더 그쪽과 관련된 냄새가 날 테고 뭐 근데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아마 시치를 맡아본 분은 평생 잊지 못하는데 다시 또 맡으면 똑같다고 느낄 거야. 제가 좋아하는 저희 대학에 이제 산부인과 교수님이 계시는데 옛날에 제주도 공보일 때 이쁜이 미용실 살인 사건이라고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미스코리아 선인가 하셨던 여성분이 이제 미용실을 하셨는데 이제 미용실 이름이 이쁜이 미용실. 네 맞아요. 그 사건 아마 안 나올 거야. 안 나오는데. 처음 들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시신이 발견됐고 부패가 심했는데 이제 의심은 되고 범인은 누군지. 그래서 그 산부인과 교수님한테 자궁을 좀 띄워달라. 왜냐면 혹시 정액이 안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산부인과 선생님은 살아있는 분들을 수술하는 거잖아요. 이제 부패된 시신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 냄새가 맡고 충격을 받았다고. 그분도 이제 법의학을 한때 하고 싶었다는 생각을 잠깐 했던 분이래요. 근데 이제 그때 시취를 맡고 이제 저한테 늘 잘해주세요.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고생이 많다. 다음 유저 CS 리님 질문인데요. 흔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 밤중에 주무시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편하게 가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정말 편하게 가신 건가요? 네. 마지막 가는 길이 정말 편할 수도 있나요? 네. 사실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가 암이고 2등이 심장질환, 3등이 폐렴, 4등이 뇌혈관 질환이거든요. 사실 만성질환으로 돌아가실 때는 끝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통증을 수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암 환자는 2개월 정도의 약이 듣지 않는 기간이 있어요. 그동안 굉장히 아프세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제가 한 이유는 슬픔을 제가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 편한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개인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아빠가 임종 때 숨을 헐떡거리듯 쉬셨는데 아빠는 마지막에 많이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아닙니다. 마지막에 헐떡거리는 거는 사실은 펑셔널 MRI라고 실제로 연구가 있어요. 네. 거기를 보면 고통이라기보다는 도파민이 나오는 순간 같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왜냐하면 보상기전입니다. 마냥 고통에 빠지면서 사망한다는 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헐떡호흡은 이제는 도파민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호흡을 하시는 거구나 정도로 생각하시지 고통과는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도파민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네. 와, 그건 또 처음 네. 들어보네요.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저희가 뭐 고정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지만 오늘은 살짝 바꿔서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죽기 직전에 딱 이 음식만 먹을 수 있다. 뭘 드시겠어요? 그때 당시에 가능한 건가요? 가능한 거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시 한번 어머니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먹고 싶은데 근데 이제 그게 안 된다면 현실적으로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럼 제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근데 아내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또 끓여야 되냐 막 그러니까 내가 평생을 끓여줬는데 막판에도 끓여줘야 되냐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제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좋아요. 좀 뭐 좀 다른가요? 그 어떤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맛있어요. 맛있다. 맛있어요. 손맛인 거죠? 아니, 그렇게 손맛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맛있어요. 네, 제 입맛에 맞아요. 그럼 교수님은 만약에 죽기 전에 딱 마지막 한마디 남길 수 있다. 네. 보통 드라마 나오잖아요. 죽기 전에 삐삐 하면서 한마디 하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딱 한마디 할 수 있다. 근데 그건 사실은 허구. 그러니까 뭐 혹은 묘비에 뭐 딱 한마디 내가 새긴다든지. 네. 자신의 삶을 사랑했던 남자 뭐 이렇게 적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요 앞에 써놨어요. 맨 앞에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죽음 앞에서 빛나는 나의 소중한 삶을 위하여 요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제로 이 얘기가 네. 우리 도피디님은 뭐라고 쓰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마디. 뭐 잘 살다 간다. 너무 피상적이잖아요.
잘 산다는 거에 정의도 아 그래요?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잘 살다는 이제 많이 웃고, 많이 먹고 또 네, 많이 웃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리고 간다. 예, 즐거웠다. 즐거웠다. 마지막 인사 나누기 전에 교수님이 그 아리분들을 위해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인데요. 교수님, 오늘 오랜만에 나온 그 알잘 촬영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또 도피디님 뵈니까 네. 참 즐거웠고요. 네. 이런 식상한 표현이지만 진짜 친정 온 것 같아요. 약간 여기는 약간 마음이 편한 방송국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다음에도 또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교수님의 신작 유언너트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 들어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